경기도 김포을 국회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정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총님 대정부 질문에서만 세 번째 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라면서 국회 탓을 했었습니다. 총리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통령, 최다, 최악의 정권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주화 이후로 최초로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의 거부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자 48%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되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는 우리 김포시 양촌읍에 사시는 80대 중반 강씨 어르신이 좀 대신 좀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총리께.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말은 죽어라 듣지 않고 왜 불통 밴댕이 정치를 이렇게 하느냐? 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그러한 그 생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분도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거고, 혹시 총리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거를 좀 경제를 포함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나 좀 전에 총리의 답변처럼 굉장히 자화자찬하셨는데요. 저 보시는 것처럼 국민들은 최악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써나가고 있는 새로운 기록들로 인해서 심지어는 중도 성향의 단 18%만이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정권은 심리적 탄핵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평가도 있습니다. 저는 총리가 조금 전에 대답처럼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대통령을 정권을 2번 죽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총선이 지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총선에서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국정의 기조를 변화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국정 기조의 핵심적인 변화 요소는 인사를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총리님, 역대 우리 현 정사에서 집권 야당이 대패하고 이번처럼 참패하고 나서 총리가 유임된 사례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모든 그 역사적인 관찰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래 공직생활 하셨는데요. 사퇴하셨었잖아요. 총선 직후에. 왜 유임하셨습니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예, 사임하셨는데 다시 유임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신 겁니까? 대통령께서 당분간 일을 좀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총리를 전례 없이 다시 유임하는 것, 이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불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에 보여드릴 것 같은 인사 편중과 카르텔식 국정 운영이 오히려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저렇게 신뢰도가 떨어뜨리게 저는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아마 얘기를 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권의 인사를 뉴 남영동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뉴라이트, 남성, 영남, 서울대 동문 편중 인사를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량에 따라서 직책을 맡는 것도 중요하다. 아마 같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 답변은 안 해주셨고요. 네. 그럼 혹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균형이 맞춰졌습니까? 뭐 기계적인 균형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그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그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균형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같은 또는 비슷한 그런 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동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낙담하시고 그 원망을 윤석열 정부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얼마나 인사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총원은 53명에서 1년 전 58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줄인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는 이렇게 늘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 인원 감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심각한 편중입니다. 당시 1년 전에 호남 출신이 3명이었는데 현재는 58명 중 4명으로 단 1명 늘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36%, 21명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중과 심각한 인사는 비단 대통령실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장차관급의 핵심 인사까지 보게 되면 제가 210명을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장차관급 인사입니다. 여성은 9.5%인 2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거의 절반인 98명에 다다릅니다. 지역 편중도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의 4배 이르는 80명,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호남이나 충청, 다른 지역, 강원 같은 데는 인물이 없습니까? 서울대만 대학입니까?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물론 훌륭한 인물들이 많죠. 근데 왜 저런 지표를 가지고 왜 저런 식의 카르텔 인사를 계속 총선이 참패했는데도 계속하고 계십니까? 총선의 결과 여부하고 연결시키는 그거는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맞죠. 저는 총리님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마저 문제를 지적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이진숙, 김문수, 안창호, 김영석 같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표 이사장 같이 보수 원로 인사마저 저런 식으로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고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총리님의 인사 재청권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직책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인사를 물론 과거에 2번 집권을 하셨으니까 다 해보신 경험이시겠지만, 인사를 그렇게 적절한 분을 제때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런 균형을 좀 더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